오늘은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유엔 총회 전에 한미일 외교부 장관들끼리 모인 거예요, 그러면은?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뉴욕에 가셔가지고 네. 뭐 여러 외교 활동도 할 거고 가기 전에 자주국방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고 뭐 여러 외신 인터뷰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네, 근데 이제 외교장관 회의에 공동 성명이 발표되었는데 외교 안보 전략이 완전히 엉망으로 가고 있다는 걸 또 한 번 보여준. 네, 성명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좀 이 발표 내용을 보면서 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뉘앙스랑 조현 외교부 장관이 자꾸 합의해서 돌아오는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요. 다른 것 같아. 왜냐면 이재명 대통령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제죠 자주국방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네, 외국군에 이렇게 너무 의지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네, 의도적인 메시지를 사실 던진 거잖아요. 네. 더 일각에서는 미국이 이 국방 문제, 안보 문제 관련해서 이재명 정부를 압박하고 있어서 불어 메시지를 낸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의도를 분석하기도 했었는데 네네. 그것과는 정반대되는 미국의 패권 전략이 완전히 종속되는 내용의 네, 공동 성명이 발표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네, 있나요? 크게 세 가지인데 네네. 저는 첫 번째로는 북한 비핵화를 부르짖는 앵무새들 같아요. 아 이거 진짜 하면 안 되는데. 네, 이따가도 한번 좀 북한 비핵화 관련해서는 길게 다룰 텐데 네. 일단 공동 성명에 담긴 내용만 살펴보면 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이거 네. 심각합니다 진짜. 네, 왜냐면 진짜 북한은 비핵화 얘기 꺼내지도 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북한 비핵화 절대로 없다라고 김정은 네. 국무위원장이 직접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비핵화는 이제 북한 헌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핵화 얘기할수록 지금 내정 간섭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북한에서. 네. 네, 근데 그 발표가 있고 나서 그 연설이 보도되고 나서 공동 성명에서 이 내용을 담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외교 안보적으로 사실은 자충수를 두는 건가 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미일이 함께 대응할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대북 제재를 유지 강화할 필요성을 또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중국도 러시아도 제재를 완화하는 흐름으로 제재를 해제하는 흐름으로 가면서 이 경제 협력을 본격화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재를 오히려 더 대한민국이 앞장서서 유지 강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더 강화할 게 있어요?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약간 대북 제재처럼 더 할 게 있나 싶은 네. 건데 그러니까 지금. 저희 촛불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제재 이제 아무 소용도 없고 제재 해제에 북한 관심도 없다. 이미 그 제재 속에서 국방력과 경제력을 그만큼 끌고 와서 번영할 일밖에 안 남았는데 북한이 뭐가 아쉬워서 제재 해제에 목을 매겠냐는 거예요. 네. 그런데도 시대 흐름을 못 읽고 제재를 유지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이제 실효성이 없잖아요. 중국이랑 러시아랑 다른 나라들은 다 북한이랑 조금씩 교류하고 있거든요. 네, 러시아와는 사실상 대북 제재가 완전히 무력화된 지 그렇죠, 오래지요. 그렇죠. 중국에서도 지금 국경 지역에서 새로운 움직임들이 계속 포착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좀 어리석은 길을 지금 선언하고 온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의 전략에 한국과 일본을 단단히 묶어서 돌격대로 쓰겠다는 의지를 한 번 더 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공동성명에 표현을 했냐면 미국은 핵 역량을 포함한 군사력으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철통 같은 방위 공약을 다시 강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이 한반도를 넘어서서 더 넓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매우 중요함을 재확인했다. 와 이거 동맹 현대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데 일본과 한국을 돌격대로 쓰겠다. 이 입장을 표명을 한 거죠. 주한미군 유연화 이것도 지금 같은 맥락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네. 와. 그러면서 이 한미일 3국이 프리덤 엣지 훈련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겠다. 다시 못 박았어요. 큰일 났네요. 네, 너무 말이 안 되는 약속을 하고 온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더 노골적으로 더 나아갑니까? 대중국 적대 정책을 고수하겠다라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네. 남중국해를 직접 거론하면서 남중국해에서 불법적인 해양을 주장하는
하는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 중국을 견제하는 거죠. 네. 그리고 대만 해협을 또 언급을 했습니다.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 뭐 우려를 표명했다. 이거 다 중국에 대해서 견제하고 압박하는 메시지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외신 인터뷰를 통해서도 뭐 이제 북한의 핵 동결 뭐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북한 핵 동결이 조금 더 현실성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네, 물론 이것도 사실은 불가능한 과제이고 네. 전 도움이 안 되는 발언이라고는 생각합니다. 핵 관련된 거는 어떤 것도 얘기하면 안 돼요. 네, 요건 네. 뒤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이전과는 다른 메시지를 내려고 뉘앙스를 했다는 거죠. 네. 근데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입장이 외교부 장관 회의 공동 성명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전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첫 번째는 외교 안보 라인이 지금 대통령과 전혀 호흡을 맞추지 않는다. 큰일 났군요. 그러니까 미국의 호흡과 미국의 발걸음에 맞추면서 미국 전략에 완전히 종속이 되어 있다. 미국 충신들로 가득 차 있다. 이 가능성이 하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잘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장 색출해내야죠. 그쵸. 이 검은 머리 미국인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가능성은 대통령이 직접 낸 메시지와 다른 입장을 외교안보 라인을 통해서 이제 의도적으로 낸 거다 이런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쪽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네. 분명한 건 이게 우리 국익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들이라는 거죠. 근데 보통은 대통령은 좀 한미 동맹에 가까운 얘기를 하고 이 실무자들 통해서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보거나 이럴 텐데 그럼 반대로 하고 있다는 소리네요. 저는 유엔 총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가게 되면은 혹시나 또 좋은 얘기하면서 다자 외교, 실리 외교, 실용 외교 얘기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얘기할까 봐 걱정을 했는데 지금 유엔 총회 전부터 지금 외교 안보 라인 쪽에서 이런 목소리를 내면 이재명 대통령은 과연 어떤 목소리를 낼 건지 지금 이 두 가지 중에 결과에 따라서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네, 대통령의 의중인지 검은 머리 미국인들의 포위인지 네. 더 봐야겠는데요. 어쨌건 저는 이 정책들 지금 대북 대중 적대 정책, 그다음에 미국의 패권 전략에 한국과 일본을 같이 묶어 세우는 거 이게 다 실패하고 핵 전쟁 참화 직전까지 몰고 간 윤석열의 전쟁 정책 아닙니까? 그렇죠. 윤석열의 친미 매국 정책이거든요. 이게 연장선으로 계속 펼쳐지고 있다는 게 너무 우려스러운 거고요. 이 검은 머리 미국인들이 사실 해방 이후 단 한 번도 국민의 외교 안보에서 섬긴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오직 미국 상전을 머리에 이고 미국만을 위한 충성 맹세를 하면서 날뛰었던 자들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완전히 색출을 다 해야 됩니다. 아마 이 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은 유한하고 미국의 권력은 무한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대통령은 짧고 미국은 영원하다. 이따위 생각을 가지고 있을 텐데 이들에게 대한민국 외교 안보의 운전대, 실무 집행 그 권한을 맡겨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는 5년이고 우리는 국민 주권은 임기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은 대통령 임기는 5년, 미국 임기는 무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구나. 네, 그런 거죠. 주권이 가장 명징하게 드러나는 분야가 또 외교 분야일 텐데 네. 국민 주권에 걸맞는 새로운 외교의 지평을 우리가 나서서 열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